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은 12명까지 사적 모임 규모가 확대됩니다. 그런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학교 내 확산이 급증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점도 한 원인인데요. 이번 주말 젊은 층과 외국인이 몰리는 헬로윈까지 겹치면서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유치원과 초중 고교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전국 학생 확진자가 36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고 다음 날도 320명이 감염됐습니다. 일주일 평균 학생 확진자는 269명으로 직전 일주일 하루 평균 204.3명이 확진된 것과 비교해 하루 평균 60여 명이 늘었습니다. 충남 당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45명이 확진됐으며 금산 중학교에서는 지난 25일 첫 확진 발생 이후 9명이 추가 감염돼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유성교회발 확진이 이어지면서 10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했고 대덕구 중학교에서도 학생과 가족 등 관련 확진자가 14명에 달합니다. 집단 생활 공간에서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인 소아청소년 학령기 확진자의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경각심이 다소 낮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레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주말 모임이 증가하면서 확산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숙박과 유통업계 등에서 각종 헬로윈 마케팅이 진행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불가피한 대면 모임을 10명 이내로 진행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혼잡한 시간대 방문을 자제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밀폐 밀집된 유흥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가급적 좀 자제해 주시고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할 경우에는 짧은 시간 머무르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출입국관리소도 헬로윈데이를 대비해 외국인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사적 모임이 최대 12명까지 허용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이 12월 12일까지 시행됩니다. 사적 모임 12명에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이 없으며 식당, 카페에 한해서만 접종자 8명 이상이 포함돼야 하고 고위험 시설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 등에는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24시까지 이용이 제한되며 정규 종교 활동에는 50% 참여가 가능합니다. 4주간 운영되지만 2주 후 다시 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난해 저희가 보도했던 리포트에 나온 인터뷰 장면입니다. 수수료가 무려 20% 가까운 시중 배달앱 때문에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건당 수수료를 붓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가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배달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한번 하게 돼 있어요. 이처럼 높은 배달앱 수수료가 부담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충남 공공형 배달앱 소문난샵이 도입됐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정착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년 3월까지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미 공용 배달앱들이 장악한 시장을 파고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의 공공형 배달앱 소문난샵은 지난 7월 계룡시에 가장 먼저 도입됐습니다. 기존 배달앱 주문 수수료가 최대 18%, 소문난샵은 0.9%로 20분의 1 수준으로 출발했는데 석 달 성적표는 놀라웠습니다. 지역 418개 허가업소 가운데 204개가 가입해 절반에 가까웠으며 주문 비중은 26%, 이에 따른 전 업소의 수수료 절감은 5,470만 원이었고 특히 한 치킨 업소는 257만 원의 수수료를 아꼈습니다. 계룡이 인구 4만 명 소도시란 특수성을 감안해도 예상을 웃돈 빠른 성장 속도로 서산과 논산 등 6곳이 운영 중입니다. 상인들은 낮은 수수료, 소비자는 지역 화폐로 결제할 경우 10% 할인 혜택이 주어진 게 초기 성공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기존에 쓰는 배달앱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가장 큰 부담이었어요. 소문난샵 배달앱을 이용하게 되어서 수수료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충남도는 프랜차이즈 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과 협약을 통해 가맹점 유치에 나서고 할인 쿠폰도 발행해 90%대의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공룡 배달앱과 맞설 계획입니다. 소비자도 소상공인도 양자 공이 커다란 이익이 드는, 소득이 더 높아지는 커다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홍보와 지원책 강화로 인해서 2022년에는 충청남도 15개 전시군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기존 배달앱의 방패를 공공형 배달앱의 창이 과연 뚫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태안군 외파수도 해상에서 6.6톤급 낚시 여선이 수중 암초와 충돌에 전복됐지만 인근 조업선의 도움으로 낚시객과 선주 등 17명이 전원 무사 구조됐습니다. 태안해경은 방제정을 투입해 해양 오염 방제에 나섰으며 선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번호판을 단 택시가 돌아다니자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눈썰미가 거액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았습니다. 지난 20일 홍성경찰서 소속 형사들은 홍성에서 주택가를 배회하던 경기도 택시를 발견해 추적에 나섰고 택시에서 내려 한 여성으로부터 2,700여만 원을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7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한편 공범과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인재 확보겠죠. 지금부터 보시게 될 청년들은 수도권이 아닌 대전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카이스트와 충남대, 대덕연구단지 등 전국 최고의 인재 밀도를 자랑하는 대전에서 스타트업 붐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에 김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 카이스트생 한동엽 씨는 창업 아이템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딱딱한 주식 거래 시스템에 SNS적 요소를 결합해 젊은 층에게 보다 쉽고 가까운 거래창을 만드는 것. 이런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동엽 씨가 향한 곳은 서울과 판교가 아닌 대전 유성구 궁동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재 유치를 이유로 수도권으로 향하지만 카이스트와 충남대 사이에 위치한 이곳이 개발 인력에 관해선 그 어느 곳보다 인재 밀도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시와 같은 생각으로 이곳 궁동 스타트업 파크에 모인 15개 기업들은 올 하반기까지 50억에 가까운 투자를 유치하며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이제 모여 있으면 스타트업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이 아마 이제 이근방 중심으로 생기는 것들이 좀 가장 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전시도 기존 스타트업 파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인 앵커 시설 설계를 마무리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점들로 존재하는 우수 인력들을 앵커 시설을 통해 선과 면으로 묶어 실리콘밸리 같은 창업 생태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창업 공간 그리고 재도전 혁신 공간 등 대전의 기술 기반 창업의 중심 역할을 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뛰어난 연구 인력을 가지고도 사업화로 연결하지 못했던 과거를 벗어나 대전 스타트업 파크가 창업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구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옆으로 전복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보령시 천북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광천 졸음쉼터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승합차에서 불이 나 차량을 모두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없었고 엔진 등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전철과 천안 아산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이 없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죠. 드디어 내년 1월부터는 수도권 전철 이용객들이 천안 아산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탈 때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해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천안시가 이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한 환승은 문제가 있다며 자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하루 13,000명이 찾는 천안의 첫 수도권 전철역인 두정역입니다. 인근 6개 대학의 수도권 학생들이 통학하지만 시내버스와 환승 할인이 안 돼 천안시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수원에서 여기 학교로 천안으로 올 때는 환승이 안 되고 버스를 타려고 해도 거기서도 환승이 또 안 되니까 비용적인 부분이 좀 불편하죠. 내년 1월 1일부터는 천안과 아산에서도 전철 승객이 시내버스를 타면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해 환승 할인을 해줍니다. 천안은 2005년, 아산은 2008년 각각 수도권 전철이 개통한 이후 처음으로 환승 할인제가 도입되는 겁니다. 천안시는 하지만 알뜰카드 이용 시 문제가 많다며 내년 3월 환승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알뜰카드는 회원가입과 신용카드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고 앱을 사용해 출발하고 도착 버튼을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15,000원의 연회비를 부담해야 하고 미발급 환승 시 민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수도권 통합요금 시스템에 편입해 모든 카드에서 실시간 할인을 받는 천안형 환승 할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천안형 광역 전철 환승 시스템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충남도가 충남형 알뜰카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까지 체결했고 아산시와 환승 할인 시스템이 달라지는 만큼 천안형 환승 할인 정착까지는 다소 진통도 예상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3천여 명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적정한 운임 보장으로 위험 운행을 방지하는 안전 운임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화물 노동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세종시는 집회 인원이 당초 신고한 49명을 넘겼다며 감염병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당 창당에 시동을 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전을 방문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대 대학원을 제외한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또 서울대 수준의 지방거점 국립대 8에서 10개를 육성하고 사립대는 각종 규제를 풀어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대전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를 활용해서 화폐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충남대와 한남대 등 대전 지역 대학 총장 7명과 공공기관장 10명이 함께한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인재 양성과 채용 등을 통한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인재 의무 채용에 대한 사업 추진 현황 점검과 사업 주체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들었으며 공공기관과 대학이 상생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유사 성행위 업소에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 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의 한 건물에 있는 성매매 업소를 찾아 직원에게 현금 11만 원을 주고 여성 종업원이 홀로 있는 방에서 알몸 상태로 마사지를 받다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마사지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전임 교수 채용 약속을 미끼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대전의 국립대 교수 2명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국립대 교수 59살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4개월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또 다른 교수 48살 B씨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전임 교수 채용을 대가로 C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충남 공주시 계룡면의 한 카페에서 불이 나 건물 220여 제곱미터 가량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